반갑습니다. 잘 살아보세요입니다. 자, 오늘 뉴스 많이 나왔죠? 다들 보셨을 텐데, 이근정 대위가 인스타에 우크라이나 참전을 위해서 출국했다. 이런 걸 올렸죠. 이걸 가지고 뉴스들을 많이 썼고요. 인스타 방금 전 보니까 이미 도착한 것 같습니다. 3월 7일 오후 4시경에 게시물이 등록된 걸로 봐서 이미 도착을 한 것 같고요. 근데 외교부는 행정 제재를 하겠다. 뭐 여권 무효화 조치하겠다. 뭐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뭐 이런 얘기를 뭐 하려는 건 아니고, 뭐 굳이 처벌을 무릅쓰면서까지 왜 갔을까입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건데요.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근 씨가 어떤 사람인지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많이 아시겠지만 이분은 평생 실전 전투 기술을 연마한 분이죠. 자, 사막, 도심, 북극, 정글, 삼림 등에서 각종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면서 이런 장면들을 많이 보셨을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커리어 보면 이런 게 있어. 여러 가지 뭐 엘리트 코스를 쭉 밟긴 했지만 2009년, 10년에는 특히 이 청해부대라는 곳에 작전팀장으로 있었는데 요 부대가 뭐냐면 실전 수행하는 우리나라 유일의 파병부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말리아에 가가지고 실제로 해적한테 이제 납치당한 이제 우리나라 선원들 구출 작전도 했고, 이런 리비아 교민들을 구출하는 이런 피난을 돕는 일도 했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분은 전역 후에도 실제 전투 현장에 자원해서 가기도 했어요. 이라크에 갔죠. 유튜브 채널을 이분이 운영하시는 유튜브 채널 봐도 다 전투에 관련된 겁니다. 전투 기술에 관련된 거. 콘텐츠가 다 뭐 이런 거 다 아시죠? 근데 이분은 그럼 그냥 우크라이나 간 이유가 그냥 개인이 특이한 성향을 가져서 그런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 우리나라는 북한과 휴전 중인 대한민국에 사실 굉장히 필요한 존재거든요. 이런 특이한 분이. 근데 예를 들어서 한번 밸런스 게임을 해볼게요. 진짜 전쟁이 나면은 다음 보기 중에 누굴 믿고 더 의지하실 겁니까, 여러분은? 한쪽은 18개월 군복무를 어제 막 마친 23살 옆집 청년이고, 다른 한쪽은 평생 전투기술 연마한 퇴역대위 27살 이근입니다. 누굴 의지하시겠어요? 자, 다음은 국방부 소속의 현역 장교가 있고, 한쪽은 퇴역 장교 27살 이근. 누굴 선택하시겠습니까? 전쟁이 나면 누굴 더 의지하시겠어요? 답은 뻔하죠. 그러면 왜 우리는 왜 현역 장교를 믿었지 않게 생각을 할까요?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군대 갔다 와서 보고 들은 것도 있겠지만, 기사에 보면은 1만짜리 USB를 95만원에 사는 비리가 저질러졌고, 2011년도에 그랬고, 2014년도에는 해군 중령이 군화업체한테 뇌물을 먹은 사건. 그러면서 뭐 군수품은 형편없고, 그리고 이번 해군 참모총장도 참모총장조차도 뇌물을 먹고, 그리고 국방부 예산 2조 6천억을 그냥 날린 국방부, 이런 사건도 있었죠. 군 병영시설을 조금 좋게 만든다고 해놓고 막 침대가 없고 뭐 시설이 아직 부족하니까 예산을 더 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왜 또 달라 그래? 저번에 많이 썼는데.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이런 게 밝혀진 거죠. 그리고 총알이 뚫리는 방탄복을 특혜 납품한 적도 있고, 죄수들도 안 먹는 싸구려 농산물을 군인한테 먹여서 또 이제 국방부 예산을 꿀꺽한 거죠. 중간에 납품업자들이. 그리고 군납비리 중령 사건 또 작년에 있었고요. 그리고 병사활동복 1200억 어치 불량 납품 사건도 있었고, 군사경찰 비리 사건, 또 군납비리 또 사건. 엄청나게 많죠. 이거보다 훨씬 많은데 제가 찾다가 너무 많아가지고 더 이상 찾을 수 없어 여기서 멈췄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왜 이근 씨는 법적 처벌을 무릅쓰면서 왜 갔을까? 평생 전투 기술을 연마해온 특별한 인재의 눈에는 어쩌면 이런 썩어빠진 군대 문화를 가진 대한민국의
내가 있을 곳은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왜 대한민국 그리고 국방부는 왜 이근 같은 어떤 열정, 재능 이런 걸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못했을까요? 이런 거에만 빠져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비리에만 빠져있는 거예요. 왜? 전쟁이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이 진짜 난다고 생각해보세요. 총알 뚫리는 방탄복을 그거를 제대로 납품 검사 안 하고 국방부 예산을 군화업체한테 주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유명한 애니메이션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진격의 거인 1편의 한 장면이죠. 이 주인공 꼬마가 이 경계태세를 제대로 안 쓰는 병사들을 비난합니다. 적들이 쳐들어올지 모르는데 왜 술 먹고 놀고 있냐. 그러니까 지난 100년간 한 번도 쳐들어온 적이 없었어 하면서 머리를 긁적이죠. 자, 우리나라도 이런 지난 몇십 년 동안 북한이 제대로 쳐들어온 적이 없었죠. 살짝 도발은 있었지만 그러다 보니까 되게 경계태세가 이렇게 느슨해지고 이렇게 비리 모습만 보이게 된 그런 문화가 만연해진 거죠. 그런 와중에 이근 씨는 이런 문화 속에서 어쩌면은 본인이 평생 갈고 닦아온 그 전투 기술들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없다 보니까 자기 인생이 너무 허무하다고 느꼈는지도 모릅니다. 자기는 무언가 쓸모가 있다고 의미가 있다고 해가지고 열심히 갈고 닦아왔는데 그거를 도저히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어쩌면 없는 거죠. 이분은 인스타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처벌받는다고 약간 이분이 우리나라 말이 좀 어눌한 건 아시죠? 그래서 조금 문장이 어색합니다. 하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처벌받는다고 우리가 보유한 기술, 지식, 전문성, 그러니까 전투 기술이죠. 실전 전투 기술 이런 거를 가지고 우크라이나를 도와주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이게 바로 그런 뜻이 아니었을까요? 저는 우리나라가 이런 희소한 인재를 품어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법을 어긴 부분은 있겠지만 이분한테는 어쩌면은 정말 자기가 갖고 있는 특별한 가치 있는 그런 평생 연마하는 기술이 굉장히 쓸모 있다고 가치 있다고 여기는 건데 아무데도 그게 알아주는 데도 없고 쓸 데도 없고 기회도 없어. 근데 이런 와중에 우크라이나 굉장히 약소국이 침공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약자를 돕기 위해서 내가 정말 내 자신의 존재 가치가 진짜 발휘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본인의 인생의 의미, 어떻게 보면 본인의 존재 가치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저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영상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의견 댓글에 많이 남겨주시고요. 이 영상이 괜찮으셨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